50년 동안 수가 살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버리지 못했다고요. 50년 동안이나. 오늘도 사연돌이와 함께 사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지만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미용실, 명인의 미용실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을 열고 있는 이곳의 주인은 올해 이른을 맞은 한 명이입니다. 손님들 사이에서는 정 많고 손재주 좋은 원장님으로 불리는 명인은 오늘도 변함없이 동네 할머니들의 머리를 다듬어 드리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따라 손이 더 부드러우시네요.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습니다. 명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이고, 그럼요. 우리 기호 씨랑 결혼 50주년이거든요. 기분이 좋으니까 손도 더 부드러워지나 봅니다. 미용실 안은 오늘따라 더욱 따뜻한 분위기입니다. 손님들은 명희의 결혼 기념일 이야기를 들으며 덕담을 건넵니다. 어머, 50년이나. 정말 대단하셔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부부가 어디 있어요. 명희는 손님들의 칭찬을 들으며 뿌듯해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50년 동안 한 번도 싸운 적 없으세요? 젊은 손님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묻습니다. 명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담고 있습니다. 싸우기야 했죠. 사람인데 어떻게 안 싸워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사실 명희와 기호는 모범적인 부부로 소문났습니다. 동네에서는 부부싸움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왔습니다. 기호는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명희는 아이들을 키우며 미용실을 운영해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큰딸 수연, 작은딸 미연, 그리고 막내 아들 준호까지 세 자녀를 무사히 성장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한 명희는 미용실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 앞 작은 마당에서는 남편 최기호가 화분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77인 기호는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후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에 재능이 있어서 명희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곤 합니다. 여보, 오늘 자식들한테 전화 왔어. 내일 다 모인다고 하네. 수연이는 케이크도 주문했대. 기호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정말 좋겠네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니까요. 준호도 일찍 올 수 있다고 했어. 요새 회사 일로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기호는 막내 아들 이야기를 할 때면 특히 표정이 밝아집니다. 명희도 마찬가지입니다. 35인 준호는 아직 결혼하지 않아 부모에게는 걱정이면서도 애정의 대상입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명희의 마음은 복잡합니다. 아이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줄 생각을 하니 기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기분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보, 내일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거 있어요? 기호가 식탁을 차리며 묻습니다. 50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 같은 거 말이에요.
명희는 잠시 숟가락 놓는 손을 멈춥니다. 글쎄요, 그냥 건강하게 지낸 게 감사하다고 하면 되겠죠. 설거지를 마친 명희는 기호가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조용히 침실로 들어갑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보석함을 꺼내는 명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보석함은 기호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석함 안에는 오래된 반지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그 반지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반짝입니다. 명희는 반지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반지를 낀 자신의 손가락을 보며 옛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성만 씨, 그땐 왜? 혼잣말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명희의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이 반지는 남편 기호가 준 것이 아닙니다. 50년 전 첫사랑이었던 박성만이 준 것입니다. 당시 성만은 의대생이었고 명희는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나눴지만 성만의 부모 반대로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명희는 소개팅을 통해 기호를 만났습니다. 기호는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만에 대한 상처를 딛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만이 준 반지만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첫사랑에 대한 마지막 증거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도 명희는 가끔 이 반지를 꺼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움 때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왜 간직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단지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자신의 젊은 날의 한 조각 같았습니다. 거실에서 기호의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혼자 키득거리고 있습니다. 명희는 서둘러 반지를 보석함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거실로 나와 남편 곁에 앉습니다. 내일 뭐 준비할 게 있을까요? 명희가 묻습니다. 기호는 명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그냥 우리가 건강하게 50년을 함께 했다는 게 가장 중요하지. 특별한 준비는 필요 없어요. 기호의 따뜻한 손길에 명희는 잠시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50년 동안 저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명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기호는 명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더 고맙죠. 당신 덕분에 이런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잠자리에 들어서도 명희는 쉽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온 가족이 모여 자신들의 50년을 축하할 텐데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비밀 때문에 괜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기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명희는 생각합니다. 이 사람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옛날 일인데. 새벽녘 명희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창가에 섭니다.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내일은 기쁜 날이어야 합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주는 소중한 날이니까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결혼 50주년 축하 파티 당일 아침, 명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시작합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바쁩니다. 기호 역시 일찍 일어나 거실 정리를 하며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여보, 수연이가 몇 시에 온다고 했죠? 명희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며 묻습니다. 3시쯤 온다고 했어요. 미연이랑 준호도 비슷한 시간에 올 거고요. 기호는 거실 탁자를 닦으며 대답합니다. 오늘따라 집안 곳곳이 더욱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자 하나둘씩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큰딸 수연과 그의 가족입니다. 수연의 남편 민수와 중학생인 아들 지훈, 초등학생인 딸 소희가 함께 왔습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소희는 할머니 품에 안기며 애교를 부립니다. 어머, 우리 소희 왜 이렇게 예뻐졌어? 명희는 손녀를 안으며 환하게 웃습니다. 소희는 할머니에게 달라붙으며 말합니다. 할머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결혼한 지 50년이라면서요? 정말 오래됐다. 순진한 소희의 말에 어른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립니다. 곧이어 작은 딸 미연도 남편 상우와 함께 도착합니다. 미연 부부는 아직 아이가 없어서 언제나 조카들을 무척 예뻐합니다. 지훈아, 많이 컸네. 키가 아빠보다 클 것 같은데? 미연이 조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합니다. 지훈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입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준호가 도착합니다. 준호는 큰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오며 환하게 웃습니다. 부모님 축하드려요. 50년이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의 밝은 에너지가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화기애애하게 만듭니다.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세 자녀와 며느리,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10명이 둘러앉으니 평소 조용했던 집안이 왁자지껄해집니다. 명희와 기호는 가족들 사이에 앉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크에 촛불부터 켜볼까요? 수연이 케이크를 꺼내며 말합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케이크 위에는 결혼 50주년 축하합니다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준호가 촛불을 켜자 거실이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소원 빌어요. 소희가 손뼉을 치며 외칩니다. 명희와 기호는 손을 잡고 함께 촛불을 바라봅니다. 기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명희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모였으면 좋겠어요. 함께 촛불을 끄고 케이크를 자르는 동안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지훈이와 소희는 케이크를 받아들고 맛있게 먹으며 즐거워합니다.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몇 년 못 가서 헤어지는데. 민수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상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희도 본받아야겠어요. 어떻게 50년 동안 싸우지 않고 지내셨어요? 명희는 잠시 멈칫하며 차를 마십니다. 기호가 대신 대답합니다. 싸우기야 했지.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위한 마음이 컸으니까. 기호의 진심 어린 말에 자녀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분위기가 한창 좋을 때 소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거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여기 서랍에 뭐가 들어있어요? 호기심 많은 소희가 거실 장식장 서랍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명희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대답합니다. 아,
거기는 그냥 옛날 물건들이야. 별거 없어. 하지만 소희는 이미 서랍을 열어보려고 손을 뻗고 있습니다. 명희가 말리려 했지만 지훈이가 먼저 나서서 여동생을 말립니다. 소희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그런데 지훈이가 서랍을 닫으려는 순간 서랍이 갑자기 쭉 빠지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어머! 여러 사람이 동시에 탄성을 지릅니다. 바닥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떨어져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물건들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데 소희가 보석함을 먼저 집어듭니다. 와, 이거 예쁘다. 소희가 보석함을 열자 안에서 반짝이는 반지가 나타납니다. 소희는 신기해하며 반지를 꺼내 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할머니, 이 반지 정말 예뻐요. 할아버지가 준 거예요?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소희가 든 반지에 집중됩니다. 명희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기호는 반지를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굳어집니다. 저건 내가 준 반지가 아닌데? 기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입니다. 수연과 미연, 준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명희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입니다. 소희는 어른들의 표정이 이상해진 것을 느끼고 반지를 내려놓습니다. 할머니, 왜 그래요? 지훈이가 분위기를 읽고 소희의 손을 잡습니다. 소희야, 우리 저기 가서 놀자. 하지만 소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어른들을 바라봅니다. 민수와 상호도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워합니다. 기호가 천천히 반지를 집어듭니다. 반지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명희를 바라봅니다. 이 반지 어디서 난 건가? 기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서운함이 섞여 있습니다. 명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머뭇거립니다. 그게 그냥 옛날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말을 더듬습니다. 자녀들은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놀랍니다. 평소 당당하고 의연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어머니, 그 반지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아버지도 모르는 반지라면. 미연과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명희는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숙입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50주년 기념일이라는 기쁜 날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호는 반지를 탁자 위에 놓고 깊은 한숨을 쉽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거실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날 밤은 명희에게 가장 길고 괴로운 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일찍 헤어졌고 기호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명희는 혼자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따로 잠자리에 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기호는 평소와 달리 말 한마디 없이 신문만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날씨가 좋네. 미용실 일찍 가야지 같은 사소한 대화라도 나눴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봅니다. 기호는 고개만 끄덕일 뿐 여전히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명희는 가슴이 답답해져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미용실로 향합니다. 미용실에 도착한 명희는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것 같은 기분입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하고 표정도 어둡습니다. 첫 손님이 오기 전까지 명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깁니다. 원장님, 어제 기념일 어떠셨어요?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가 들어오며 밝게 인사합니다. 명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네, 좋았어요. 가족들이 다 모였거든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습니다. 박할머니는 예리한 눈으로 명희를 살펴봅니다. 원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손님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어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명희가 미용실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명희가 고개를 들어보니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한순간 명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명희 씨.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명희는 손에 들고 있던 빗을 떨어뜨립니다. 5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박성만입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성만이 미용실 앞에 서 있습니다. 성만 씨. 명희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성만은 회색 양복을 입고 있고 머리는 희끗희끗하지만 여전히 의사 특유의 품격이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들어와도 될까요? 성만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줍니다. 성만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자 공간이 갑자기 좁아진 느낌입니다. 명희는 손님용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우연히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미용실 간판을 봤어요. 혹시나 해서 들여다봤는데 당신이더라고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명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며 묻습니다. 성만은 쓸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의사로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고. 그런데 몇 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명희는 깜짝 놀라며 성만을 바라봅니다. 그러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 당신한테 했던 약속들, 못다 한 말들. 성만 씨, 그건 다 지난 일이에요. 명희가 서둘러 말을 자릅니다. 하지만 성만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명희 씨, 아직도 그 반지를 가지고 있나요? 내가 당신에게 준 그 반지 말이에요.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그걸? 성만은 명희의 반응을 보고 확신합니다. 역시 가지고 있었군요. 나도 당신이 버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미용실 앞으로 큰딸 수연이 지나가다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낯선 남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표정이 어제와 비슷하게 당황스러워 보여 더욱 신경이 쓰입니다. 수연은 미용실에 들어가려다가 망설입니다. 어머니와 그 남자 사이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연은 미용실에 들어가지 않고 급히 집으로 향합니다. 어머니가 어떤 남자랑 이야기하고 계셔. 수연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기호는 놀라며 수연을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야? 미용실에서 어떤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대화하고 계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기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어제 반지 사건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기호는 서둘러 외투를 입고 미용실로 향합니다. 수연도 걱정이 되어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미용실에서는 여전히 명희와 성만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명희 씨, 우리가 헤어진 건 내 잘못이었어요. 부모님 뜻을 거스르지 못해서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게 평생 후회해요. 성만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만해요, 성만 씨.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해요. 좋은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잘 키웠고. 그때 미용실 문이 벌컥 열리며 기호가 들어옵니다. 뒤이어 수연도 따라 들어옵니다. 기호는 성만을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알아챕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반지의 주인이라는 것을. 당신이 누구요? 기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성만은 당황하며 일어섭니다. 저는. 명희가 서둘러 나섭니다. 여보, 그냥 옛날 지인이에요. 옛날 지인? 기호는 명희를 바라보며 되묻습니다. 수연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숨을 죽입니다. 성만은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말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저는 이만. 하지만 기호가 성만의 길을 막습니다. 잠깐요. 혹시 당신이 그 반지를 준 사람인가요? 성만은 대답하지 못하고 명희를 바라봅니다. 명희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숙입니다. 미용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50년 전의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충격에 빠집니다. 어제 그 반지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용실 안의 침묵은 마치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기호는 성만을 노려보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고 명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습니다. 수연은 상황을 파악하며 점점 충격에 빠져갑니다. 대답해 보세요. 당신이 그 반지를 준 사람 맞나요? 기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제가 명희 씨에게 준 반지입니다. 기호의 얼굴이 붉어집니다. 50년 전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혼하기 전 이야기군요. 성만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였다고요? 기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그 반지를 간직하고 있었던 거군요. 명희는 서둘러 나섭니다. 여보, 오해예요. 그냥 추억으로. 추억? 기호는 명희를 바라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50년 동안 다른 남자가 준 반지를 추억이라고
간직해온 거예요? 수연은 부모님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처음 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성만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려던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기호는 성만에게 화를 돌립니다. 그럼 뭘 하려던 거예요? 남의 아내를 찾아와서? 아버지,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수연이 분위기를 정리하려 하지만 기호는 듣지 않습니다. 아니다. 지금 여기서 다 해결하자. 50년 동안 속아 살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명희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여보, 제발. 당신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버리지 못했을 뿐이에요. 기호는 명희의 말을 끊습니다. 버리지 못했다고요? 50년 동안이나? 그럼 나는 뭐였어요? 기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면서도 당신 마음 한구석에는 늘 이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하지만 기호의 마음에는 이미 깊은 상처가 났습니다. 성만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일어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하지만 기호는 성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지금도 우리 명희를 사랑하나요? 성만은 대답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 되어버렸습니다. 기호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화가 납니다. 역시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와서 나타난 거군요. 아니에요, 여보. 성만 씨는 그냥 명희가 해명하려 하지만 기호는 돌아서서 미용실을 나가버립니다. 수연도 서둘러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 기다려요. 미용실에는 명희와 성만만 남게 됩니다. 명희는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다 망가졌어요. 성만은 죄책감에 빠져 명희를 바라봅니다. 정말 미안해요, 명희 씨. 내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기호는 거실에 앉아 술을 꺼냅니다.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던 기호가 소주병을 열어 혼자 마시기 시작합니다. 수연은 걱정스러워하며 아버지 곁에 앉습니다. 아버지,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어려운 상황이실 거예요. 수연이 위로하려 하지만 기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수연아, 너는 몰라. 5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을. 얼마 후 명희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모습입니다.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기호를 보고 가슴이 아픕니다. 여보. 명희가 조심스럽게 부르지만 기호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상심하고 계세요. 수연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명희는 기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배신한 적은 없어요. 기호가 드디어 명희를 바라봅니다. 술에 취한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는 기호의 표정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았다고? 그럼 50년 동안 그 반지를 간직한 건 뭐야? 그냥 젊은 날의 추억이었어요. 버리고 싶었지만. 명희가 눈물을 흘리며 설명하려 하지만 기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추억? 다른 남자와의 추억을 50년 동안 간직한 거야? 50년을 같이 살면서도 그 인간 생각을 버리지 못한 거냐? 기호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집니다.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성만 씨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 버리지 못했어? 기호가 소리를 지르자 명희는 더욱 울음을 터뜨립니다. 몰라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미연과 준호가 급히 집으로 들어옵니다. 수연이 급히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의 분위기를 보고 놀랍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있고 어머니는 울고 있습니다. 뭔 일이야? 준호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수연이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미연과 준호는 충격에 빠집니다. 평생 모범 부부로 생각했던 부모님에게 이런 비밀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미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묻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미안하다. 준호도 충격을 받으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를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야. 명희가 변명하려 하지만 자녀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수연이 화를 내며 말합니다. 엄마, 아빠 기만한 거잖아요. 우리도 이제 엄마 말 못 믿겠어요. 미연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평생 우리한테 정직하라고 가르치시면서 엄마는 이런 비밀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바라보지만 그 시선에는 실망감이 가득합니다. 기호는 술잔을 내려놓고 일어섭니다. 나는 오늘 밤 여기서 못 자겠어. 수연이 집에 가서 잘게. 수연이 만류하려 하지만 기호는 이미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여보, 제발. 명희가 기호를 붙잡으려 하지만 기호는 명희의 손을 뿌리칩니다. 당분간 떨어져 있자. 내가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기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거실에는 명희와 세 자녀만 남게 됩니다. 명희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절망에 빠집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신뢰가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만큼은 사랑하시는 거죠? 준호가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이야. 아빠를 제일 사랑해. 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호가 집을 나간 후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수연의 집에 머물면서 명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고 명희는 혼자 집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명희는 미용실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머리를 자르다가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명희의 이상한 모습을 눈치채고 걱정했지만 명희는 아무 일 없다고 둘러댈 뿐이었습니다. 원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며칠째 이상하신데. 박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명희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수연의 집에서는 기호가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달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이와 소희는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자기 집에 와서 지내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할머니랑 안 계세요? 소희가 순진하게 묻습니다. 기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 이모 집에서 지내는 거야.
지훈이는 어른들의 분위기를 읽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활기찬 모습이었던 아버지가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랑 한번 제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이야기를 해? 50년 동안 다른 남자 생각하며 산 사람과 기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 있습니다. 그 반지를 보는 순간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깨달았어. 그날 저녁 미연과 준호가 수연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세 남매가 모두 모인 것은 부모님 기념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의 표정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가 아니에요. 미연이 먼저 입을 엽니다. 어머니도 많이 힘들어 하세요. 미용실에서도 제대로 일 못하신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기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너희는 몰라. 내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기호가 한숨을 깊게 쉽니다. 50년 동안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늘 다른 남자가 있었던 거야. 준호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그래도 50년을 함께 사신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함께 하셨겠어요? 그럼 그 반지는 뭐야? 기호가 반박합니다. 50년 동안 숨겨두고 간직한 그 반지는 뭐라고 생각해? 세 자녀는 할 말을 잃고 침묵합니다. 같은 시간 집에 혼자 있던 명희에게는 더욱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만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명희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요. 성만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명희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성만은 죄책감에 가득 찬 표정으로 명희를 바라봅니다. 정말 미안해요. 내가 너무 성급했어요. 당신 가정을 이렇게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명희는 커피잔을 붙잡고 있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망가졌는데.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립니다. 명희 씨, 성만이 조심스럽게 손을 내밉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제 자유로워졌잖아요. 명희는 깜짝 놀라며 성만을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여전히 기호 씨의 아내예요. 명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만은 당황하며 말을 바꿉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감정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성만의 말에 명희는 화가 납니다. 성만 씨, 그만해요. 저는 지금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아이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명희가 일어서려 하자 성만이 붙잡습니다. 잠깐만요. 생각해봐요. 우리가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바로 그때 카페 밖에서 누군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서 어머니를 찾아오는 길이었는데 카페 안에서 어머니와 그 남자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그 남자와 다시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명희는 성만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제 앞에 나타나지도 마시고요. 명희는 그렇게 말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거실에 앉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보며 반가워하려 했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고 불안해집니다. 준호야, 왜 그래?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줍니다. 카페에서 성만과 함께 있는 명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희는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준호야, 이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상처받고 계시는데 엄마는 그 남자랑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준호야.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명희가 변명하려 하지만 준호는 듣지 않습니다. 정리요? 손잡고 정리해요? 준호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가버립니다. 얼마 후 수연과 미연에게도 그 사진이 전해졌습니다. 세 남매는 완전히 어머니에 대한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호에게도 그 소식이 전해졌고 기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기호가 자녀들 앞에서 중얼거립니다. 50년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 새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합니다. 명희는 혼자 집에 앉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고 5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거실에 놓인 그 반지를 바라보며 명희는 생각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추억이 아니라 가족이었는데. 명희의 눈에서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명희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기호는 여전히 수연의 집에 머물고 있고 세 자녀들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진 것 같았습니다. 명희는 하루 종일 텅 빈 미용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을 바라보며 자신의 모습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늙고 지친 얼굴, 생기를 잃은 눈빛. 이것이 정말 자신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명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명희는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혼자 앉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그 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그 반지를 바라보며 명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20살의 명희는 간호학과 학생이었고 박성만은 의대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고 금세 사랑에 빠졌습니다. 성만은 똑똑하고 잘생겼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습니다. 명희야, 우리 졸업하면 결혼하자. 성만이 명희에게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던 그날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명희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성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성만의 부모는 명희를 반대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성만은 부모와 명희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부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명희야. 내가 너무 약했어. 성만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명희는 그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모릅니다. 첫사랑이 끝나는 아픔, 버림받은 상처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 후 명희는 소개팅을 통해 기호를 만났습니다. 기호는 성만과는 달랐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했습니다. 명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었고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기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명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성만 씨는 잊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상처와 그리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후 명희는 기호와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호는 정말로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명희가 아프면 밤새 간병해 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기호는 변함없이 명희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반지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명희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기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성만에 대한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니 답이 보였습니다. 그 반지는 사랑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버림받았던 상처와 두려움의 증거였습니다. 언젠가 또다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자신이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두려움이 그 반지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버릴 수 없었구나. 명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성만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그 반지를 간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기호는 50년 동안 명희에게 진심이었습니다.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고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희가 아프면 함께 아파했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런 기호에게 이런 상처를 준 자신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현재의 소중한 것들을 놓칠 뻔했어. 명희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단단히 쥐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온 것입니다. 성만이 머물고 있는 호텔을 찾아간 명희. 로비에서 성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만 씨, 로비로 내려와 주세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잠시 후 성만이 내려왔습니다. 명희를 보자 반가워하는 표정을 짓습니다. 명희 씨, 다시 생각해 본 거예요? 하지만 명희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성만 씨, 이것 돌려드릴게요. 명희가 반지를 성만의 손에 놓았습니다. 성만은 당황합니다. 왜요? 당신이 간직하고 있으면. 아니에요. 명희가 성만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반지는 제 인생의 족쇄였어요. 상처와 두려움의 상징이었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저는 성만 씨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버림받은 상처 때문에 집착했던 거예요. 성만은 할 말을 잃고 명희를 바라봅니다. 명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은 기호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고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명희 씨, 성만이 부르지만
명희는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다시는 제 삶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리고 이 반지도 버리세요. 과거에 묶여 살면 안 돼요. 명희는 그렇게 말하고 호텔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50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거실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습니다. 특히 기호에게 자신의 진심을 전해야 했습니다. 기호 씨, 정말 미안해요. 명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50년 동안 당신을 사랑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구나.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명희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비록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자신의 진심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명희는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생각했습니다. 50년 동안 쌓인 사랑과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했습니다. 내일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나 세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동안 받지 않던 전화를 오늘은 꼭 받아달라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행히 수연이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예요? 무슨 일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 다들 집으로 와줄 수 있을까? 아버지도 함께.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엄마, 지금 상황에서 무슨. 수연이 거절하려 하자 명희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제발 수연아. 마지막일 수도 있어. 엄마 말 한 번만 들어줘.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미연이랑 준호한테도 연락해 볼게요. 하지만 아버지가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명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가 되어 명희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호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자녀들이 어릴 때 즐겨 먹던 잡채,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까지. 마치 명절 준비를 하듯 정성을 다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자 하나둘씩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민수가 먼저 왔고, 이어서 미연과 상호, 마지막으로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기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명희가 묻습니다. 수연이 대답합니다. 친정집에 맡겼어요. 어른들끼리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하니까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명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수연이 대답합니다. 계속 설득했는데 안 오신다고 하세요. 너무 상처받으셔서. 명희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마침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든 사람이 입구를 바라보니 기호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호는 며칠 사이에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 달리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반갑게 인사하지만 기호는 명희만 바라봅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 모두 앉아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자 평소와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명희는 가족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할게요. 특히 기호 씨, 당신에게 정말 미안해. 명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 때문에 여러분을 아프게 했어. 변명할 수도 없고 용서를 바랄 자격도 없어. 하지만 내 진심만은 들어줘.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기호는 팔짱을 끼고 명희를 바라봅니다. 뭘 더 말하려고? 이미 다 끝난 일 아니야? 기호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어딘가 애원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사랑의 증표가 아니었어. 명희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내가 버림받았던 상처와 두려움의 상징이었어. 젊은 시절 상처받은 제가 언젠가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붙잡고 있었던 거야.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명희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성만 씨를 사랑했던 게 아니라 상처받은 내 자신을 위로하려고 했던 거야.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그럼 나는 뭐였어? 기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건 뭐였다는 거야? 명희는 기호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50년 동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그런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수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엄마,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물론이지. 기호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도 없어. 미연도 물어봅니다. 그럼 왜 그 반지를 버리지 못하셨어요? 명희는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무서웠어.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할까봐, 언젠가 버림받을까봐 그 반지를 안전장치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 준호가 화를 내며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자랑 만나신 거예요? 명희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합니다. 아니야, 준호야. 그날은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만난 거였어. 그리고 반지를 돌려줬어. 정말이야? 기호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입니다. 명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이야. 성만 씨에게 다시는 제 삶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그 반지도 버리라고 했고. 기호는 한참을 침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숨을 죽이며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명희는 기호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기호 씨, 50년 동안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네요. 상처 때문에 숨기고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에 의존하고. 명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기호가 천천히 일어나서 명희 앞에 섭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빈 보석함을 집어듭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반지가 아니라 서로야. 기호의 말에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랍니다. 명희는 기호를 올려다보며 희망에 찬 눈빛을 보냅니다. 기호 씨. 명희가 부르자 기호가 명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어줄게요. 명희가 간절히 말합니다. 기호는 명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앞으로는 비밀 없이 살자.
서로에게 솔직하게. 그리고 과거는 정말로 묻어두자. 명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할게.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만 바라볼게. 자녀들도 부모님의 화해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수연이 일어나서 부모님을 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미연과 준호도 가족 포옹에 합류합니다. 기호가 명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진짜 서로만 바라보면서. 명희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사랑해요. 거실에는 다시 따뜻한 분위기가 돌아왔습니다. 비록 상처는 남아있지만 진실한 사과와 용서를 통해 가족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솔직해진 부부, 그리고 이를 지켜본 자녀들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밤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명인의 미용실 앞에는 예전과 같이 손님들이 드나들고 있었고 명희의 얼굴에도 다시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원장님,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단골 손님인 박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명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런가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봐요.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다른 손님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명희는 잠시 멈춘 후 대답합니다.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고 할까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오후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명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니 기호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꼼꼼하게 집안일을 돌보고 있는 기호의 모습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여보, 화분 정리하는 거 도와줄까요? 명희가 다가가며 말합니다. 기호는 고개를 들어 명희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괜찮아. 거의 다 끝났어. 오늘 손님 많았어? 네, 오늘도 바빴어요. 그런데 기호 씨, 정말 고마워요. 명희가 갑자기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기호는 손을 닦으며 명희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야? 뭐가 고마워? 6개월 전 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기호는 명희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그런 말 이제 그만해. 우리 앞만 보고 살기로 했잖아.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옵니다. 부모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준호의 모습이 예전 같습니다. 6개월 전 어머니에게 실망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명희가 반갑게 묻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서요. 그리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준호의 표정에 무언가 특별한 기대감이 보입니다. 뭔데? 기호가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웃으며 말합니다.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명희와 기호는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정말이야? 명희가 기뻐하며 묻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분이야? 준호는 부끄러워하며 설명합니다. 3개월 전부터 만나고 있어요. 회사 후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명희와 기호도 덩달아 기뻐집니다. 그때 수연과 미연도 집으로 들어옵니다. 요즘 자녀들은 예전보다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뵙니다. 특히 그 일 이후로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깨달은 듯 했습니다. 어머, 준호도 왔네. 수연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다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미연도 웃으며 묻습니다. 준호가 여자친구 생겼다고 해서 왔어. 명희가 설명하자 수연과 미연이 놀라며 준호를 바라봅니다. 정말? 우리 막내가 드디어? 미연이 기뻐하며 준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 6개월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때는 무거운 침묵과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부모님 정말 다행이에요. 수연이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 더 돈독해지신 것 같아요. 미연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신 것 같아요. 미연의 말에 명희와 기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명희가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희들도 정말 고마워. 그때 엄마를 용서해줘서 실망도 많이 했을 텐데. 준호가 어머니의 말을 자릅니다. 엄마, 그런 말씀 이제 그만하세요. 가족이잖아요. 힘들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죠. 준호의 따뜻한 말에 명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저녁 준비를 위해 모두 부엌으로 향합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는 기호도 자연스럽게 요리를 도와줍니다. 명희가 반찬을 준비하는 동안 기호는 밥을 짓고 자녀들은 상을 차립니다. 아버지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수연이 아버지가 만든 계란말이를 맛보며 말합니다. 기호는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요즘 엄마가 힘들까봐 집안일 많이 도와주고 있어. 정말 보기 좋아요. 우리도 본받아야겠어요. 미연이 남편 상호를 쳐다보며 말하자 모두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저녁을 먹으며 가족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회사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동네 소식까지. 평범하지만 따뜻한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훈이랑 소희는 어디 있어? 명희가 갑자기 손주들이 생각나 묻습니다. 아, 오늘은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갔어요. 나중에 데리고 올게요. 수연이 대답합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명희는 기호 옆에 앉아 그의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부모님, 내년에 여행 같은 거 계획 있으세요? 준호가 묻습니다. 기호와 명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여행?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명희가 대답합니다. 한번 다녀보세요. 결혼 50주년도 지났으니까 이제 두 분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연이 제안합니다. 기호가 명희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어때? 우리 오래 못 간 여행이라도 다녀볼까? 명희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아요. 어디든 좋아요. 그날 밤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 명희와 기호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호 씨, 정말 행복해요. 명희가 기호의 어깨에 기대며 말합니다. 6개월 전에는 모든 걸 잃을 줄 알았는데 기호는 명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합니다.
나도 그때는 많이 힘들었어. 하지만 지나고 보니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잖아. 기호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명희는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현재를 사는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야 내가 자유로워졌구나. 명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과거의 상처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았어. 기호에게 돌아서서 조용히 말합니다. 앞으로는 오늘 곁에 있는 사람만 바라볼게.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그리움이 아니라 감사를. 기호는 명희를 안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늙어가자. 진짜 서로만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제야 진정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월이 주는 상처와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은 두 사람. 남은 인생을 오직 서로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고요한 겨울밤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사연돌이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따뜻한 마음 담아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